배움을 완성하는 곳 아침쌤의 에듀체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모가 영어를 못해서 고민이에요. 지인 중에 5세 아이들 영어 공부방에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3명의 친구인데요. 벌써부터 학원비가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땡땡이 영어 공부방 거기 어때? 괜찮아. 애가 좋아하니까 만족해. 근데 나는 영어를 못해서 학원 보내잖아.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학원이라도 보내야지 뭐. 근데 언니 학원비가 만만치가 않아. 벌써 이러면 갈수록 더 부담이 심해질 텐데 걱정이야. 부모가 영어 실력이 없으면 아이 영어 공부를 도와줄 수 없을까요? 대안은 꼭 이른 나이부터 학원에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내 아이에게 꼭 맞는 영어 학습 교재를 고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쌤의 에듀체리. 저는 영어의 조기 교육 효과를 논하고 싶진 않아요. 아이마다, 가정마다 효과적인 영어 공부 방법과 환경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다만 부모가 영어를 못해서 차선책으로 학원 선생님 등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 교육을 일찍부터 맡기는 것은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자녀의 공부에 아무런 결정 요인이 되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예로 저의 어머니는 영어를 못하세요. 확실한 증거죠. 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다고 해서 아이가 또 반드시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영어를 거의 못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놀라운 실력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어요. 실제로 영어를 잘하는 부모의 가정에서 의외로 자녀의 영어 교육에 어려움을 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의 높은 기대와 교정 중심의 접근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위축감을 주는 경우일 거예요. 영어를 전공한 제가 아이를 가르치니까 답답하고 힘들어요. 제가 영어로 말하면 아이가 못 알아들으니까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주변 동료 교사 친구분들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희 집 이야기인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부모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아이 영어 교육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모의 역할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 환경 설계자입니다. 영어를 못하는 부모는 아이와 함께 듣고 따라 읽으면서 격려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영어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편안한 접근법이 오히려 아이의 말을 트이게 합니다. 부모는 학습의 틀을 잡아주는 역할만 충실하게 해내셔도 성공한 거예요. 정말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영어를 자기 것으로 내면화할 수 있는 환경과 맥락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이의 영어 구사 능력은 부모의 영어 실력보다는 언제 또 어떻게 영어를 접할 수 있게 해주었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자녀가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또 반복적으로 쓰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영어 학습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영어를 못해도 실천할 수 있는 영어 환경 설계자로서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등영어 입학 준비의 방향과 틀을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부모님들이 맡을 수 있는 3가지의 핵심 역할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영어 공부 환경을 선택하세요. 모든 학습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학습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영어를 못해도 아이에게 어떤 콘텐츠를 보여줄지, 어떤 책과 어떤 교재를 접하게 할지 그런 것들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아이의 수준, 흥미, 성향을 고려해서 지금 우리 아이에게 맞는 자료를 큐레이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영어 교육의 첫 단추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정보력이 중요하죠. 그만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틀보다는 알맹이, 잘 고른 교재와 콘텐츠입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에게 꼭 맞는 영어 학습 교재를 고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시행착오입니다. 아이 교육은 내가 아는 만큼, 부모가 찾아본 만큼, 부모가 경험한 만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초등영어 자녀 교육서 베스트셀러를 몇 권 빌려보실 수 있고 영어 그림책과 파딕스의 흐름을 함께 설명해주는 책, 초등영어 로드맵을 알려주는 책 이런 것만 몇 권 읽어도 선택의 기준이 생길 거예요. 큰 틀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읽어가다가 이거는 우리 아이에게 시도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생기시면 주저하지 말고 시도를 해보세요. 신뢰할 수 있는 교육 전문가들의 유튜브 콘텐츠도 구독을 많이 하시고요.
또한 요즘은 SNS나 블로그, 뉴스 칼럼 등 교육 정보가 정말 풍부합니다. 처음엔 막막하고 정보의 양도 좀 많아서 길을 헤매는 듯한 느낌도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경로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시도하시다 보면 조금씩 영어 공부 환경 설계자로서의 안목이 길러지실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에게 맞는 영어 선택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둘째,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해 주세요. 아이가 영어를 잘하게 하려면 먼저 영어를 틀려도 되는 분위기, 시도해도 괜찮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7세 전후의 아이들에게는 영어는 그 자체로 낯설고 또 어색한 언어예요. 유치원에서 경험한 영어가 단순한 놀이 수준이었다면 초등 입학을 앞두고는 또 학습이라는 본격적인 분위기가 좀 무거워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 시점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아, 이거 뭐야? 잘하고 있어? 제대로 해봐. 그거 아니야. 교정 중심의 반응입니다. 물론 의도는 좋겠지만 이 말은 아이를 위축시키고 또 감정을 상하게 하는 원인이 돼요. 부모는 뭔가를 고쳐주고 또 피드백을 해주고 시정하게 하는 교정자가 아니라 반응하고 공감하는 지지자입니다. 아이의 말을 되받아주고 또 어설픈 단어에도 칭찬을 해주고 또 함께 웃어주고 틀려도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허용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영어 학습을 길고 탄탄하게 이어가는 심리적 안전지대입니다. TMI. 그래서 많은 교사 동료 엄마들이 자녀 교육은 직접 가르치지 않고 학원에 외주를 주기도 해요.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가르치면서 관계가 망가지고 또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하는 거죠. 이처럼 엄마가 아이를 가르치면서 자꾸만 관계가 안 좋아진다면 외주를 주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셋째, 아이의 성장을 기록하세요. 제일 어려운 관문입니다. 고백하자면 저도 실천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제 스스로에게도 좀 잘 해내보자 다독이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냉정히 말하자면 이 세 번째, 기록자로서의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부지런하고 또 아이 교육에 의지와 뜻이 결연한 분들만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예로 육아일기를 쓰는 것, 또 다이어리를 매일매일 쓰는 것, 일기를 쓰는 것, 이렇게 뭔가를 매일 기록하는 건 좋지만 그걸 실천하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만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다는 게 정말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기록자로서의 역할을 언급하는 이유는 자녀 교육에서 성장 기록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의 영어 학습은 꾸준함이 쌓여야 성과로 드러납니다. 그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작게라도 기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그림책 한 권을 읽었다. 오늘은 처음으로 스스로 영어책을 펼쳤다. 힘들지만 글씨를 똑바로 쓰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식의 작은 관찰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거창하게 다이어리를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잇에 한 줄, 핸드폰 메모장에 기록을 한다거나 블로그에 쓸 수도 있어요. 저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까지 찍었는데 이젠 정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아래에 제 블로그 링크가 있어요. 블로그에 기록을 좀 해볼게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으쌰으쌰 교육 이야기 기록도 하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매일 기록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 아이의 경험을 되짚어보면서 몇 줄씩 정리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요? 저도 간혹 블로그에 아이들에게 읽히는 한글책, 영어책, 도서관 대여책 리스트 등등을 올리는데요. 좀 더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보고 싶긴 합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쌓이면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변화를 인식하게 되고 또 부모님 역시나 막연했던 불안감 대신에 아, 이렇게 우리 아이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신뢰와 안도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아이가 영어 공부를 하기 싫을 때 우리 이때 이런 것도 했었잖아 라면서 보여줄 수 있는 동기부여 촉진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아이가 성장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려는 그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쌓아간 기록들이 훗날 영어 공부의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중요한 부모님의 공부 조력자로서의 역할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교육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움을 완성하는 곳 아침쌤의 에듀체리였습니다. 굿바이.